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창고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사연은 정말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년 동안 공짜 식모 자ար 부려먹었다. 위자료는 무슨? 몸만 나가, 몸만. 전 남편은 법원 앞에서 제게 이혼 판결문을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너 같은 건 평생 가도 우리 같은 집안 구경도 못해 알아? 본디, 출생이 가난한 집 딸이라 그런가? 애가 도끼도 없고 멍청한 건지 모자란 건지 쯔쯔쯔. 시어머니는 제 낡은 코트를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구질구질한 거.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소송은 쌤통이다. 시어머니는 법원 로비가 떠나가라 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말도 마요.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위자료를 달라잖아. 글쎄.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발 잘 가라. 정말이지. 잔인하고 지독했던 사람들. 다시는 당신들과 내가 대면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 수준 떨어지니까. 저는 그들의 모욕을 묵묵히 들으며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깔보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1위 건설사의 유일한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 집에서 기생하던 벌레들 이제 청소만이 남아있었죠? 이혼 도장이 찍히자마자 시작된 재벌 2세 며느리의 압도적인 참교육. 들어보시지요. 서울 가정법원 가사재판부 출입구가 열리고 박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걸어 나옵니다. 그는 패소의 기색 없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든 채 승리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에 들린 판결문을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영원이라는 문구를 보자 그녀는 만족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기가 막히게 해냈네. 저 이현한테 한 푼도 안 준 거지? 세상에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내가 3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에이, 진짜 답답했어요.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시어머니는 손뼉까지 치며 더 크게 환호했습니다. 맞다. 맞아. 아무것도 없는 년이. 주제.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꼴에 뭐라도 된 줄 알았나 봐. 민석이 팔짱을 끼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나야 봐야겠죠? 집안도 탄탄하고 돈도 좀 있고 내가 만날 여잔데 그래야겠죠? 시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토닥이며 더 크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석이가 부족한 데가 어딨어? 잘난 여자들 줄을 세워도 모자라지. 뒤이어 나온 수연은 빛바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민석 쪽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법원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봐요! 저 태도 좀! 끝까지 잘난 척이야! 진짜 질린다 질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쯔쯔 가난한 집 딸이라는 말이 딱 맞네. 싹싹함도 없고 고집만 세고 우리 집안이랑 너무 안 맞아. 한편 법원 정문 앞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 세 대가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수연을 발견하자마자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석과 시어머니가 그 생소한 광경에 입을 벌리고 멈칫했습니다. 아니 뭐야 저게? 누가 타려고 저런 차가 대져 있는 거야? 민석이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설마 저 애가 타는 건 아니지? 저런 차를 탈 깜냥이나 되겠어? 근데 저 차들은 왜 저기 있어? 그러나 뜻밖의 수연은 가장 앞차의 뒷좌석에 올라탔고 그들은 그 타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웠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장님.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판결 확정됐습니다. 유해해동 강제 집행. 지금 즉시 시작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가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연이 스마트폰을 끊고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주세요, 바로요. 법무팀장은 수연의 지시에 따라 관할 법원 집행관실과 용역업체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퇴거 불응에 따른 강제 집행 및 철거 개시 신호였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혼 소송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시댁이 전세로 살고 있던 낡은 아파트 단지의 채권을 모두 매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민석은 그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등기 우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세 사기나 스팸으로 치부하여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뒀었습니다. 귀찮게 또 왔네. 민석은 그때마다 우편물을 대충 구겨서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민석아. 법원을 나선 지 1시간 후 민석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야, 오늘 파티다. 나 드디어 자유다. 이혼했어. 기분 최고다. 진짜. 친구가 신나서 답했습니다. 대박. 오늘 제대로 달리자. 고생 많았다. 민석아. 민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데 오늘은 미친 듯이 놀 거야.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제 우리 민석이 좋은 여자만 만나면 된다. 돈도 벌고 예쁜 애로.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이혼하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이며 답했습니다. 네, 잘못된 며느리였어요. 이제라도 치웠으니 다행이죠. 아주 속이 시원해요. 민석의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입구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붉은 조끼를 입은 집행관들이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쪽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법원 강제 집행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이삿짐 센터 트럭들이 분주하게 가재도구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민석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인데 왜 남의 집 짐을 빼가요? 당장 멈춰요. 집행관이 차분하게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퇴거 불응에 따른 강제 집행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얼굴이 빨개져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여기 세입자예요. 당장 멈추세요. 집행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시어머니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야. 왜 내 물건을 빼가? 멈춰. 멈추라니까. 민석이 어머니를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 좀 해요. 지금 난리 나요. 하지만 건장한 집행 보조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진입을 막았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민석이 살던 103동 앞에는 이미 태상건설 로고가 박힌 대형 굴착기가 엔진 예열을 마친 채 거대한 집게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의 신호에 따라 백삼동 내부에 잔류 인원이 없음을 알리는 사이렌이 3번 울렸습니다. 최후의 안전 점검이 끝났습니다. 민석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옷, 내 가방, 내가 모은 시계들. 제발 멈춰. 그는 저지선을 뚫으려 발버둥쳤지만 용역 직원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내 거라고. 시어머니도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제발 멈춰줘요. 제발. 굴착기의 집게가 백삼동 거실 베란다 창문을 가격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콘크리트가 뜯겨나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결혼사진 액자가 튕겨나와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지며 사진이 흙으로 덮였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없어.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현장 너머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수연의 차량 윈도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량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집에서 강제로 반출된 가재도구들이 아파트 단지 앞 공터에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흩어진 옷가지와 가전제품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쫄딱 젖은 민석과 시어머니는 엉망이 된 소파 위에 주저앉아 반쯤 헐린 집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참혹한 광경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꿈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동네 주민들은 이미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주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버티던 민석네 가족만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참 답답하네. 우편물도 안 뜯어보나? 다른 주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난리였는데 귀도 막고 눈도 감고 살았나 봐. 안전모를 쓴 태산건설 현장 소장 김 씨가 민석에게 다가와 흙탕물이 튄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밀린 월세와 강제 집행 비용 청구서입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임대 일란에 적힌 태산건설 대표이사 한수연이라는 글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수연? 이게 무슨... 민석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 단지 전체가 태산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태산건설이라고? 그 대기업?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수연 대표님의 지시로 오늘 철거가 진행된 겁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통제선 밖으로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마이바흐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현장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차에 쏠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입고 키리를 신은 수연이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동안 늘 낡은 티셔츠에 고무장갑을 끼고 돈 아껴라는 구박을 듣던 며느리의 변신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수연이야? 시어머니가 입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석도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이겠지. 수연이가 어떻게... 수연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민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의 하이힐 소리가 젖은 아스팔트를 딛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시댁 식구들이 수연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돈도 없으면서 건방지기까지 해. 우리 민석이가 너 같은 계집에 만난 게 불행이야. 수연은 넘어져 있는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니? 내 집에서 기생하던 기생충들아. 민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설명해봐. 설명? 무슨 설명을 원하는데?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와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농담이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수연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농담이라고요? 3년 동안 당한 게 농담이었나요? 민석이 반사적으로 수연의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재빨리 나타나 민석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민석은 다시 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되었습니다. 나 달라고. 민석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과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들어 이 드라마 같은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SNS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영화 같네. 한 주민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태상건설 상속녀의 복수라니. 소설 같아. 다른 주민도 맞장구 쳤습니다. 수연은 김 소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소장님, 남은동의 철거 작업도 오늘 야간 작업까지 강행해서 끝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아가, 우리가 잘못했어. 갈 곳이 없다고. 제발 용서해줘. 수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수연아, 우리가 가족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석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 가족이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했나요? 그건 민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이 3년 동안 거짓말하고 바람 피웠나요? 수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정이 있잖니?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정이요? 저한테 정을 베푼 적이라도 있나요?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경호원이 수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처리하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차로 돌아가던 중 바닥에 떨어진 민석이 내연녀에게 선물 받았던 명품 넥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민석이 자랑스럽게 메고 다니던 그 넥타이였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야. 민석이 우쭐해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키릴의 뾰족한 굽으로 넥타이를 짓밟았습니다. 비벼서 진흙투성이로 만든 뒤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하세요. 수연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중장비들의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백사동 건물의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잔해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민석은 빗속에서 찢어진 넥타이를 쥐고 절규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너지는 건물 소음에 묻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민석과 시어머니는 폐허가 된 집터에서 방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차 안에서 백미러를 통해 작아지는 민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었던 3년의 악몽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차는 빗속을 뚫고 조용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철거 작업이 한창이던 오후 갑자기 국토부 로고가 찍힌 관용차와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 입구로 진입했습니다. 굴착기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작업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 변호사는 말끔한 슈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굴착기 기사에게 작업 중지 수신호를 보내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사는 당황하며 엔진을 껐습니다. 지훈이 크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전부 멈추세요. 지금부터는 아무도 땅을 파면 안 됩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모두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소장이 짜증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군데 이럽니까? 왜 멋대로 작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훈은 말없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발급된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문과 국토부의 토양 오염 정밀 조사 명령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작업을 중단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즉시입니다. 김 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토양 오염? 그럴 리가 없는데?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김 소장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사전조사도 다 했다고요. 이럴 리가 없다니까? 지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자료는 확인 안 하셨죠? 본사 상황실에서 이 보고를 들은 수연은 즉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헬기 소음이 현장 위를 뒤덮었습니다. 수연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흩날리는 머리를 손으로 억누르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시댁에서 고용한 변호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날 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현장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요. 누가 허락했어요? 지훈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저도 억지 부리러 온 거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중요한 말? 민석이가 돈이라도 쥐어줬나요? 그 사람 하라는 거 하려고 온 거예요? 지훈은 차분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민석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수연이 명함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시재생 전문 건축사. 수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도시재생이든 뭐든 지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훈은 조용히 손짓해 그녀를 컨테이너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는 낡고 오래된 지하 배관 도면을 펼쳤습니다. 지훈이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이 땅 밑에 20년 전 산업 폐기물이 묻혀 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폐기물요? 그럼 우리 이 땅을 잘못 산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성건설이 불법 매립했습니다. 일부러 숨긴 겁니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경고 표시가 도면 위로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유독 가스 가능성입니다. 지금처럼 땅을 계속 파면 수연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훈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다. 사람 다칩니다. 주민도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몰랐던 문제였다. 수연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이 수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수연이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방법? 빨리 말해요. 지훈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시 재생 설계안입니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치우면서 새로운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어요. 수연이 경악과 기대가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지훈은 고개를 단단히 끄덕였다. 제가 책임집니다.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편 찜질방 구석에 앉아있던 민석은 스마트폰으로 수연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태상건설 상속녀라는 기사들이 잔뜩 떠 있었다. 민석이 이를 갈며 말했다. 젠장 진짜였어. 내가 바보였지. 그때 민석의 내연녀가 찜질방으로 들어왔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내연녀가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오빠, 이거 봐. 돈 되겠어. 민석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수연의 난임 클리닉 기록이었다. 민석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내연녀가 비웃으며 말했다. 오빠가 원하는 거잖아. 이걸로 돈 만들어야지. 민석의 표정이 음흉하게 변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창수야, 나다 민석이다. 명성건설 전략기획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 민석이? 무슨 일이야? 민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수연 관련 정보가 있다. 큰돈 될 거다. 팀장이 관심을 보였다. 자세한 얘기는 얼굴 보고 하자. 민석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지. 큰 건 될 거다. 그 시각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연은 지훈이 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지시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30분 후 법무팀장이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전부 사실입니다. 명성건설이 불법 매립했습니다. 수연은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즉시 철거 중단을 명령했다. 주가가 급락하며 이사회 전화가 빗발쳤다. 임원들이 다급하게 말했다.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연은 모든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뒤이어 민석은 명성건설 팀장을 룸살롱 밀실에서 만났다. 민석은 수연의 진료 기록과 조작된 폭행 사진을 꺼내 놓았다.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걸로 한수연 끝낼 수 있어. 완전히. 팀장은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다. 타이밍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민석이 조급하게 물었다. 그럼 언제? 팀장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때가 오면 내가 연락한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고민하던 수연은 지훈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수연이 혼잣말했다.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손에는 대형 조감도가 들려 있었다. 지훈이 상냥하게 물었다. 이 시간까지 일하세요? 수연이 되물었다. 당신은요? 왜 여기 있어요? 지훈은 말없이 조감도를 책상 위에 펼쳤다. 그 안에는 미래형 복합단지 그림이 빛나고 있었다. 수연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정말 이런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겠습니다. 수연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산건설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임원들이 팔짱을 낀 채 수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주가 하락 차트와 언론 기사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차갑게 말했다. 대표님, 어제 일 때문에 주가가 5%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다른 임원도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냈다. 언론 기사도 장난 아닙니다. 태산건설이 무모한 모험한다면서요. 이런 비판 감당하실 겁니까? 수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곧 안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 전무가 코웃음을 쳤다.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자고 할 건가요? 그 순간 수연이 파격적인 결정을 말했다. 오늘부터 강지훈 씨를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한 임원이 펄쩍 뛰었다. 아니, 외부인을요? 무슨 생각입니까? 내부 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임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님, 회사가 장난입니까? 갑자기 데려오다니요. 수연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강지훈 씨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실력이 어떤 사람인지.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깔끔한 슈트, 단단한 표정. 그는 준비한 자료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지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오늘은 더 리라이트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시큰둥했고 팔짱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다. 지하 오염 구역을 특수공법으로 완전히 밀폐하고 그 위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안전하고 비용도 효율적입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좋아요, 말은 좋아요. 그런데 비용은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훈이 바로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다. 정부 지원금 50억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성건설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해 200억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다. 소송이요? 그게 확실합니까? 그쪽이 질 수도 있잖아요. 지훈이 단호하게 답했다. 20년 전 불법 매립 증거가 이미 확보됐습니다. 승소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다. 지훈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물었다. 더 필요한 설명 있으십니까? 침묵 끝에 최 전무가 마지못해 말했다. 일단은 계획은 괜찮아 보이네요. 회의가 끝나고 수연은 지훈에게 다가갔다.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든 계획을 믿는 거예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계획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11시 사무실에는 수연과 지훈 둘뿐이었다. 수천 장의 도면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창밖의 도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수연의 배에서 조용히 꼬르륵 소리가 났다. 지훈이 웃으며 컵라면을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뭐라도 먹어야죠. 수연이 당황하며 웃었다. 라면 먹는 게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에요. 둘은 따끈한 라면 국물을 마시며 처음으로 편한 대화를 나눴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 생활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수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3년 그냥 지옥이었어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자유잖아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수연에게 이상하게 깊이 스며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태산건설 1층 로비에 나타났다. 명성건설에서 받은 지시를 수행하려고 민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한수연 대표 전 남편이요. 올라갈 겁니다. 법무팀장이 막아섰다. 여기 접근 금지 가처분 내려졌습니다. 서류 보시죠. 민석이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내가 왜 접근 금지야? 법무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만 더 접근하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바로 구속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경비원들이 슬금슬금 따라붙자 그는 씩씩거리며 건물 밖으로 밀려났다. 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젠장 나를 이렇게 막아? 두고 보자. 며칠 동안 수연과 지우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직접 돌았다.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한 주민이 물었다.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수연은 주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민들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주민이 물었다.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6개월 정도입니다. 그동안 임시 거주비도 회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반대하던 주민들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심 있는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주민 대표가 천막을 거두며 말했다. 대표님 믿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지훈의 조언으로 수연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문제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수연이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다. 지하 폐기물 문제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산건설이 단 한 점도 숨기지 않고 해결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았다.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연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필요한 비용은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방송을 지켜보던 명성건설 사장은 당황했다. 사장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며 화를 냈다. 지금 터뜨리면 우리만 손해야. 당장은 움직이지 마. 민석이 소리쳤다. 그럼 언제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때가 오면 꼭 알려주지. 수연의 정면 돌파는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 책임 경영의 아이콘. 진짜 리더가 나타났다. 칭찬 댓글이 쏟아졌다. 태산건설의 이미지도 떠올랐다. 프로젝트 기공식 당일. 맑은 하늘 아래 수연은 화이트 정장을 입고 등장했다. 지훈이 그녀의 옆을 지키며 에스코트했다. 플래시가 쉴 틈 없이 터졌고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수연이 첫 삽을 뜨는 순간 하늘 위로 폭죽이 터졌다. 지훈이 조용히 속삭였다. 좋은 시작입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려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관중 속 모자를 눌러 쓴 민석이 그 모습을 노려보았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다가갈 수도 없었다. 민석이 이를 갈며 말했다. 기어이 언젠가는 복수한다. 행사장 뒤편.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흐뭇했지만 가슴을 조심스레 움켜쥐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많이 안 좋으신가요? 한 회장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 딸이 자라는 모습 보니 기뻐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고통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흉물스러웠던 철거 현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유선영의 친환경 랜드마크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식물이 자라는 수직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완공 기념 파티에는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손님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등이 파인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1년 전의 초라한 모습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CEO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재계 인사가 감탄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런 성과 아무나 못해요. 수연은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손님도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환경을 살리고 개발도 성공시키고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때 구석 테이블에 있던 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올해의 건축주 미니어처 트로피를 정성스레 들고 있었다. 지훈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수연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작은 선물입니다. 수연은 트로피를 받으며 눈가가 붉어졌다. 이런 선물이 제일 소중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주 조금이에요. 수연 씨가 끝까지 버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훈 씨 설계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죠.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경제 뉴스가 뜨기 시작했다. 태상건설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자막이 번쩍였다. 아나운서가 힘있게 말했다. 주가 상승률 200% 돌파했습니다. 순간 파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다. 대표님, 축하합니다. 역시 수연 대표님이야.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민석은 지난 1년간 명성건설에게 받은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다.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민석은 깨진 스마트폰으로 수연의 파티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수연의 화려한 미소가 민석을 자극했다. 민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저 자리 원래 다 내 거였어. 내가 가질 자리였다고. 스마트폰 속 수연이 웃을 때마다 민석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민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저 여자가 행복할 이유가 있어? 날 이렇게 버려놓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벽에 던졌다. 산산조각난 기계 조각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안 돼, 절대 행복하게 놔둘 수 없어. 파티장에서는 수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다. 수연이 차분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수연은 VIP석의 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VIP석에 있던 한 회장은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다. 우리 딸 참 대견하다. 이사들이 맞장구 쳤다. 회장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수연은 다시 말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강지훈 씨입니다. 지훈은 테라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고 수연은 그에게 가볍게 윙크를 보냈다.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두 사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분위기 이상하네. 그래도 잘 어울린다. 파티가 절정에 오르자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혀 올렸다. 사람들은 모두 테라스로 나와 감탄을 터뜨렸다. 수연과 지훈은 샴페인을 나누며 불꽃을 바라보았다.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꿈 같은 1년이었어요. 지훈은 수연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좋은 날 올 겁니다. 수연은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온기와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 시각 민석은 이슈 사냥꾼 유튜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USB를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석이 말했다. 저 박민석입니다. 한수연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유튜버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태상건설 대표요? 전 남편이세요? 이야, 이거 큰 건데요? 민석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네. 저와 그 여자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죠. 한편 파티장 밖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숨어 있었다. 그는 카메라 망원 렌즈로 한 회장을 집요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남자가 통화하며 말했다. 타겟이 움직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저음이 들렸다. 좋다. 계속 붙어서 감시해. 한 회장은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느끼고 비서에게 말했다. 조금 피곤하네, 먼저 가보겠네. 비서가 걱정스레 물었다. 조금만 더 계시죠. 따님이 좋아하실 텐데요. 한 회장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오늘은 충분히 봤다. 아주 잘하고 있어. 그리고 수연 몰래 약을 꺼내 삼켰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다. 수연은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안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몰려들어 따라 나설 수 없었다. 수연이 지훈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지훈이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즐기세요. 수연 씨가 만든 축제입니다. 수연은 그의 품에 잠시 기대었다. 따뜻한 순간이었다. 민석은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운전기사가 말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쥔 채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리고 화려한 폭죽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어둠 속에 누군가가 태상건설을 향한 또 다른 칼날을 갈고 있었다. 조용한 승리의 밤 뒤에는 새로운 폭풍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직후 귀가하던 한 회장의 차량이 강변북로 위에서 비상등을 켜고 급정거했습니다. 뒷좌석의 한 회장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히 백미러로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는 차를 급히 세우고 뒷좌석으로 몸을 돌렸다. 한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운전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다. 안 되겠다. 119. 불러야 해. 회장님, 버티세요. 금방 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달려왔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한 회장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무전으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의식 없다. 준비해 주세요. 연락을 받은 수연은 드레스 자락을 쓸어 올리며 맨발로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은 이미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울먹이며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수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3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예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한 회장의 위독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건설 회장 응급실 이송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메인에 떴습니다. 태산건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 직원들이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5% 하락입니다. 10%까지 떨어졌어요. 난리 났습니다. 태산건설의 2인자 최 전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장 유고 시 비상경영 체제라는 명분으로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최 전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태산건설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수연 대표는 아직 너무 젊어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누워 계신 지금 우리가 책임지고 회사를 지켜야죠. 그 시각 민석은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채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 분장까지 한 민석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충격 폭로가 있습니다. 태산건설 한수연 대표의 전 남편 박민석 씨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저는 3년 동안 한수연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유튜버가 자극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정신적 학대라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민석은 대본을 읽듯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을 하녀처럼 부려먹게 했고 저한테는 용돈도 안 줬어요. 늘 소리만 지르고. 조작된 통화 음성, 합성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유튜버가 사진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멍 자국, 이건 뭔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를 때린 날 찍은 겁니다.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독한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재벌 갑질 또 시작됐네. 한수연 사퇴해라. 이런 사람이 대표라고? 최 전무는 회의실에서 민석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수군거렸습니다. 최 전무가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덕성은 리더의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선 안 됩니다. 다른 이사가 힘줘 말했습니다. 한수연 대표의 부회장 승진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스캔들에 휘말린 사람은 위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태산건설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높게 들었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왜 검찰이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혐의는 더. 리라이트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의 뇌물공여. 명성건설과 최 전무가 짠 함정이었습니다. 한편 수연은 병실을 지키느라 회사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한수연 대표님, 폭로 사실 맞습니까? 검찰 압수수색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남편 말이 사실입니까? 수연은 눈물 번진 얼굴로 말문을 잃었다. 지훈이 검찰 수사관들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영장 범위 벗어난 자료 압수는 불법입니다. 절차를 지켜주세요. 하지만 수사관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협조하십시오. 업무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파란 박스에 쓸려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방송 후원금이 잔뜩 찍힌 계좌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제 좀 살겠다. 그리고 댓글을 읽으며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했습니다. 민석 씨 멋집니다. 용기 있는 폭로 감사해요. 민석이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들 눈이 떠나봐라. 내 말이 맞다니까. 수연의 집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계란이 날아들고 붉은 스프레이가 벽을 더럽혔습니다. 갑질 회장 가족 물러가라. 태상건설 해체해라. 행동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닙니다. 싸울 때예요. 수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아빠는 의식도 없고 회사는 무너지고 나 혼자 어떻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수연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빠가 쓰러진 것 같아요. 너무 죄책감 들어.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버님은 당신 믿고 버티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그 시각 최 전무는 명성건설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최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명성건설 대표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차기 회장은 자네야. 병원 중환자실. 수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한 채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직 아빠랑 해야 할 일이 많아. 아빠 일어나야 해. 눈물을 닦은 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헤어진 머리를 다시 단단히 묶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연의 눈빛에는 다시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수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상복 같은 정장을 입고 태상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본사 정문 앞에는 기자들과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려든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한수연 대표, 해명하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시위대가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갑질 기업 물러가라. 사과하고 내려와라. 일부 시위대는 계란을 던지려 했고 경비원들이 급히 막아섰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플래시가 터지고 고함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짧게 물었습니다. 회사 상황 어때요? 직원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언론, 주주 외부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층수와 함께 그녀의 표정도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지우는 밤새 민석의 폭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가며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2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 그림자 방향이 안 맞아. 민석이 말한 촬영 시간이라면 그림자가 서쪽으로 져야 하는데 사진 속 그림자는 동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100% 조작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고 30분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전문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메타데이터 조작됐고 합성 흔적 명확합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는 작은 사무실, 간판도 없는 곳, 문틈으로 직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강지훈입니다. 잠깐 얘기합시다.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법 사찰과 증거 조작 혐의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건데요. 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합성 흔적, 수정 흔적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박민석이라는 사람한테 부탁받았어요. 그리고 명성건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세요. 직원은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수연은 준엄한 표정으로 임원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은 벌써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온지 다들 아시죠? 최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사임 발표하러? 수연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발로 나가길 원한다면 꿈 깨세요. 임원 몇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주들이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여론이 최악입니다. 대표님, 현실을 보세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주들 다시 제 편으로 만들 겁니다. 최 전무가 비웃으며 물었다. 어떻게요? 지금 여론이 어떤데요? 전 남편 폭로 아직도 난리인데. 수연이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나요. 최 전무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진실? 무슨 증거라도 있답니까? 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한편 민석은 유튜브 출연료를 들고 도박장으로 향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대박 터진다니까. 민석은 가방 속 돈을 쓰다듬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다. 손님 조심하세요. 도박은 무섭습니다. 민석이 자신만만했다. 걱정 마요. 저는 운이 좋다니까요. 하지만 도박판에서 운은 그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 이기더니 곧 전부 잃고 끝에는 쫓겨났습니다. 민석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만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어? 그가 명성건설에 다시 전화를 걸자 냉정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야, 잠깐만. 약속이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 시각 더 리라이트 지역 상인회와 주민들이 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수연 대표님을 믿습니다. 민석 씨 말은 거짓입니다. 상인회장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연 대표는 우리를 살린 분입니다. 주민도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동네는 끝났어요. 보육원 아이들 편지는 순식간에 전국을 울렸습니다. 수연 이모 고마워요. 장학금 보내줘서 감사해요. 여론이 빠르게 뒤집혔습니다. 지우는 명성건설 내부 고발자를 만나기 위해 한강 창고로 향했습니다. 고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최 전무와 명성건설 계약서입니다. 그 순간 검은 옷 산 애들이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USB 내놔. 지우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맞서며 결국 USB를 지켜냈습니다. 팔에 상처가 깊게 났지만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행이다. USB는 살렸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한 회장의 바이탈이 흔들렸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간호사가 급히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간 수연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하는 길을 용역 깡패들이 막아섰습니다. 한수연 대표님, 여기까지입니다. 용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연이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들 누가 보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돌려보내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건설 인부들이 줄지어 뛰어왔습니다. 김 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대표님한테 손대지 마. 인부들이 외쳤다. 우리가 막는다. 대표님은 우리 은인이다. 수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민석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돈 내놔. 아니면 못 나가. 사채업자가 협박했습니다. 민석이 떨며 말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주세요. 그때 지훈이 보낸 추적팀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제압되고 민석은 풀려났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마지막 선택을 줬습니다. 감옥 갈래? 아니면 진실을 말할래? 민석은 울먹이며 말했다. 말할게요. 전부 말할게요. 지훈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민석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명성건설에서 시켰어요. 거짓말도 조작 사진도 다. 주주총회 10분 전 수연은 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팔에 붕대를 감은 지훈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늦었죠? 죄송합니다. 지훈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표님을 구할 마지막 열쇠입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지훈이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수연은 문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좋아요, 갑시다. 문 안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될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10시 태산건설 강당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한수연 부회장 해임안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최 전무는 이미 모든 걸 장악했다는 듯 의장석에 앉아 혀를 차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전무가 옆자리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제 시대가 옵니다. 이사가 아부하듯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무님. 개회 선언이 울리고 최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최 전무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수연 대표의 무능력과 비도덕성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주주석에서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전무는 힘을 주어 이어갔습니다. 전 남편 폭로 영상, 검찰 수사 이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잇따라 눌렀습니다. 최 전무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한수연 대표의 즉시 해임을 제안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쾅! 강당 양문이 크게 열리며 모든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 흔들림 없는 눈빛, 뒤에는 붕대를 감은 지훈, 그리고 경찰 수사관들이 호위하듯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한수연이다. 경찰도 와 있네. 수연은 단상으로 걸어가 최 전무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단번에 뺏었습니다.
최 전무가 고함쳤습니다. 경비.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해임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훈이 방송실에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 CCTV. 화면에는 최 전무가 명성건설 대표에게서 봉투를 받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최 전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조작이다. 조작이라고. 그러나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 통화 녹음. 한수연은 끝내야 합니다. 민석을 이용해 스캔들 터뜨리죠. 통화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한 여성 주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그리고 모두의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민석의 자백 창고 안 무릎 꿇은 민석이 떨며 말했습니다. 전철을 팔아서 돈 벌려고 했습니다. 사진도 조작이었어요. 명성건설에서 시켰어요. 수연은 감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의 비굴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 전무가 단상에서 실성한 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거짓이다. 딥페이크다. 하지만 주주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우릴 속였네. 회사 팔아먹을 뻔했어 배신자야. 웅성거림이 점점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검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최철민 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최 전무는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한수연, 너도 끝이야. 끝까지 가보자고. 수연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끝났어요. 뒤이어 형사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민석이 끌려왔습니다. 민석은 수연 앞에 무릎이 꿇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수연아, 나 잘못했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는 피해자야. 수연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망가뜨린 건 내 넥타이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평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렸습니다. SNS 생중계 화면에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반전 미쳤다. 수연 대표 응원합니다. 정의구현이다. 소액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수연, 한수연. 연호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떨림, 환호, 박수. 강당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임시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임한 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최 전무의 모든 직책 박탈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단상 아래서 엄지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긴장이 풀려 다리가 흔들렸지만 지훈이 달려와 단단히 잡아주었습니다.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연이 눈물 고인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수연은 단상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태상건설은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게 갈 것입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다. 대표님,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눈부신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훈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더 높이 갈 시간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태산건설의 진짜 부활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태산건설 본사 건물 외벽에서는 고압 세척기의 물줄기가 하얀 물보라처럼 터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쌓였던 때가 벗겨지듯 회사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로비에서는 최전무의 흉상과 기념패들이 인부들의 손에 의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몰락한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수연은 인부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흉상도 치워주세요. 태산에 저 사람 이름이 남아선 안 돼요. 네, 대표님. 인부들은 힘을 합쳐 흉상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 시대다 속삭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회장 직무대행 도장을 첫 결제 서류에 힘있게 찍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는 부패 연루 임원 12명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원들 모두 즉시 해고 처리하세요. 인사팀장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태산은 이제 투명하게 갑니다. 그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인한 회장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법무팀과 함께 명성건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소송장 제출 완료됐습니다. 강 변호사님. 지훈이 차갑게 묻는다. 명성건설 측 반응은요?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도 폭락했고 내부에서도 난리라고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감춘 20년의 죄가 끝까지 받아냅니다. 며칠 뒤 명성건설은 결국 부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년간 묻어둔 불법 폐기물이 그 회사를 뿌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유리병 너머 초췌해진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수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수염은 자라 있었으며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미안해. 우리 사랑했던 사이잖아. 선처 좀. 수연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은 봉투를 열어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장, 민석이 과거 바람 피우고 썼던 자필 사과문, 차용증과 각종 각서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그 이름으로 내 삶을 망가뜨렸죠. 이제 그 대가는 법정에서 치르세요. 수연아, 제발. 민석이 절규했지만 수연은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당한 모든 걸 돌려받을 거예요. 민석은 유리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수연아. 교도관들이 달려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정하세요. 수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한 회장의 산소호흡기가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아. 아빠.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 회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제가 죄송해요. 아빠 지켜드리지 못해서. 수연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한 회장이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꽃다발을 든 지훈이 말했습니다. 더 리라이트 프로젝트 세계 건축대상 받았습니다. 정말요? 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자 한 회장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훈 씨, 자니가 내 사위가 되어준다면 여한이 없겠네. 아빠. 수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회장님. 병실에는 오래간만에 따뜻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한편 회사 로비에는 시어머니가 피켓을 들고 나타났었습니다. 내 아들 내놔라 라고 적힌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아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맞다며? 그 폐륜 시어머니? 며느리 괴롭히고 돈 뜯어갔다는 수군거림과 비난 속에서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팔자야. 민석의 내연녀는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시켰어요? 그녀가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공범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석이 숨겨놓은 해외 비자금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빈손이었습니다. 며칠 뒤 완공된 더 리라이트 공원을 산책하는 수연과 한 회장.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노부부가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죽기 전에 이런 풍경을 보다니.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 씨와 팀 덕분이에요. 공원 한가운데에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설계 강지훈, 시행 태상건설 한수연. 지훈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나란히 있네요. 수연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꺼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제 무너진 건 다 치웠어요. 이번엔 제 집을 짓고 싶어요. 어떤 집을 원하세요? 지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집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제가 설계하겠습니다. 며칠 뒤 태상건설 로비에서는 투명 경영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생중계. 수연이 회장 취임사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태상건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위해 짓고 환경을 위해 책임지겠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실의 낡은 가구는 모두 사라지고 모던한 새 인테리어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와 찍은 사진, 그리고 지훈과 함께 안전모를 쓰고 찍은 폴라로이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때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가져왔습니다. 수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격식을 지켜야죠. 수연은 부드럽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재건된 태산의 주인이었다. 창밖의 도시처럼 수연의 인생도 이제 더 높이 솟구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종결 1년 후 태상건설 본사 옥상 정원에서는 수연과 지훈의 약혼을 축하하는 가든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잎을 흩날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원 곳곳에는 화려한 꽃꽂이와 우아한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100여 명의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민석은 다 다른 칫솔로 화장실 타일 틈새의 곰팡이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간수가 뒤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야, 박민석, 거기 다시 닦아. 간수가 지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 간수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민석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휴게 시간에 나온 뉴스에서 수연의 약혼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동료 수감자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야, 텔레비전 독차지하지 마. 동료 수감자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채널 돌려. 다른 수감자도 끼어들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못하고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3년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석의 어머니는 쪽방촌 무료 급식소줄에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배식받은 국이 식었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국 차가운데 다시 데워줘요. 시어머니가 봉사자에게 불평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다시 데우는 건 안 됩니다. 봉사자가 난처해하며 제지했습니다. 이런 찬국을 어떻게 먹어? 나 예전에는 태상건설 며느리였다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기죽어서 구석으로 가앉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나. 파티장으로 돌아와서 수연은 지훈과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과거 시댁의 아파트가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생태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네요. 수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지훈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당신은 그런 분이니까요. 지훈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품에서 작은 설계도면 통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원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도면 통을 열어보니 안에는 반지 케이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연이 감탄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지훈이 수연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당신과 짓고 싶어요. 견고한 기초 위에 따뜻한 집을 말이에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설계감리는 꼼꼼하게 볼 거예요. 당연하죠. 평생 살 집인데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하객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의 함성이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하고 낚시나 다녀야겠어. 한 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줄 몰랐는데요. 비서실장이 의외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배울 거야. 딸이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한 회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과거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민석과의 결혼 사진들을 하나씩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장의 사진이 체크되었습니다.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망설임 없이 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수연이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이네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의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기는커녕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비가 와요. 축복의 비네요. 지우는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수연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뛰어가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뛰며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날씨도 로맨틱하네요.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날씨가 당신과 함께라면 아름다워요. 지훈이 달콤하게 대답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에 거대한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선명한 7빛깔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태산건설의 유리 외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무지개다. 하객들이 일제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쌍무지개는 정말 보기 힘든 건데요. 누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옥상 난간에 서서 비 온 뒤 더 선명해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상처가 있던 땅을 지나 앞으로 태산건설이 지어올릴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향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설 현장들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지훈이 수연의 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미래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요. 수연이 지훈의 손을 꽉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멀리서 한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이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정원에 모인 사람들이 무지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3년 전에 무기력했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CEO이자 사랑받는 여성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훈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훈이 약속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처럼 수연의 인생도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화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나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지지 않는 빛나는 주인공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페이드 아웃되며 경쾌한 엔딩 음악과 함께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수연과 지훈의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폐기물 땅 위에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세워졌듯 수연의 인생도 비로소 맑게 개었습니다. 그녀가 굴착기로 밀어버린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불행과 상처였을 겁니다. 법정 앞에서 오만하게 웃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차디찬 바닥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겠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결말이 또 있을까요? 이제 수연은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한수연 회장으로서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곁에는 든든한 사랑과 가족이 함께하니까요. 자, 오늘의 사연이 답답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께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꾸준 비가 내려야 땅이 더 굳어지듯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 뒤에 더 단단하고 빛나는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